네, 첫 번째 코너는 제가 준비한 조동주의 핫이슈를 부탁합니다. 오늘 주제는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죠. 지난 27일 98%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선출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김건희 특검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 압수수색 영장에도 공범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먼저 이 의혹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는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게 해줬다. 이런 의혹인데요. 지난해 전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출발이 된 핵심 의혹이죠.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맡고 있었는데 사실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김영선 의원 15대 국회, 그러니까 1996년에 배지를 달고 4선을 하고 2012년에 국회를 떠났거든요. 이런 분들은 웬만한 유명 인사가 아니면 다시 현역으로 돌아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다시 국민의힘, 그것도 국민의힘 텃밭에, 그것도 경선도 없이 전략 공천을 받았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한데 사실 그때는 아무런 단서가 없었죠. 여하튼 특검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김건희 부부 그리고 최근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은 윤상현 의원,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죠. 이들이 공모해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2022년 재보궐 공천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당대표가 되자마자 피의자 신분이 됐거든요. 근데 특검이 의심하는 대로 이 의혹의 공범이 맞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의혹의 쟁점들을 낱낱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압수수색이 이뤄진 7월 28일로 돌려보죠. 오전 8시경 속보가 뜹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준석 대표의 서울 상계동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인데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국민의힘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사진 보실까요? 지금 나오는 이 사진, 이준석 대표 상계동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담은 노란색 박스를 이제 수사관이 들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시각 이제 이준석 대표는 집에 없었습니다. 예정됐던 이제 방송사 유튜브 출연하려고 이동 중이었는데요. 개혁신당 당대표로서 이제 구상을 밝히는 인터뷰를 할 예정이었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방송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났어요. 당시 영상을 보실까요? 아무래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때 사실 이준석 대표가 휴대폰도 특검에 제출한 상태라 연락이 측근들도 안 돼가지고 막 연락이 두절됐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원래 이날 아침에 개혁신당이 이준석 체제에서 첫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뭐 취소됐죠. 앞서 보신 대로 이준석 대표의 상계동 자택 그리고 지역구가 동탄이죠. 화성 동탄의 자택 그리고 여의도의 의원 사무실 또 지역구 사무실 전방위로 이제 특검이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이 이제 여의도 국회의원실 사진인데요.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뽑힌 김정철 변호사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사실 당시 당대표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진 않겠죠. 이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강혜경 씨는 지난 16일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나와가지고 이준석 당시 대표도 관여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근데 강 씨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좀 따져볼게요.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소통을 많이 했었다. 이렇게 강혜경 씨가 지난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의원이 말 그대로 전략공천, 텃밭에 전략공천을 받은 게 명태균, 김건희, 이준석 이 세 사람의 소통의 결과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키맨이 있습니다. 최근 특검이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사는 서울 아크로비스타 여기에 이웃사촌이죠.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입니다. 명태균 씨 역시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함성득 원장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났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함 원장과 명 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에서 이준석 대표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음은 2022년 4월 28일 이제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문자를 이제 언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복원한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형수에게 제가 보낸 명태균 씨가 말하는 거예요. 형수에게 제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주세요.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 명태균 씨가 누군가에게 보낸 문자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함성득 원장에게 다시 보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함원장이 알겠다라고 답한 뒤 윤상현에게 김영선 문제로 대표가 전화했음, 이렇게 답을 보냅니다. 이 문자 대화가 있고 나서 10일 뒤에 2022년 5월 10일이죠. 정말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텃밭인 경남 창원의창에 경선도 없이 단수로 공천이 확정되는데요. 이 대화에서 언급된 대표가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였을 것이다. 이런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이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특검 조사에서 그간 해왔던 주장을 완전히 뒤집었죠. 한번 보실까요? 그 전에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김영선 의원 공천을 주라고 말한 적도 없다.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 27일 특검 조사에서는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고인이 됐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짐수를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해야 되는 특검 입장에선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해준 윤상현 의원이 참 귀인이죠. 특검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불법이라지만 이준석 대표가 갓 당선된 대통령의 노골적인 지시를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대통령 지시에 맞춰서 이준석 대표도 김영선 공천에 관여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 측은 공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세부적인 뭐 공천 전략, 공천 이런 걸 논의할 정도로 깊게 소통하는 사이도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저는 이제 출입 기자로서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대표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해요. 사실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유명하잖아요. 솔직히 사석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막 심한 말로 욕하기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이래도 보수가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사실 억지로 봉합하면서 대선을 치른 건데 결국 몇 달도 안 돼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징계받고 쫓겨났죠. 그리고 아무리 집권 초에 대통령의 힘이 세다지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끼기에는 윤석열과 이제 친윤 세력들처럼 완전히 수직적인 관계였다고 보기도 어려웠어요. 정치를 해도 85년생인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 세력들보다 훨씬 오래 하지 않겠어요? 결국 시간은 이 대표 편이고 지지 기반도 확실하고 대중적 스타인 이 대표가 굳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억지로 굽힐 필요를 못 느꼈겠죠. 이 대표는 아마 윤석열은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특검이 이준석 대표를 노리는 배경에는 결국 5년 뒤에 치러질 대선에서 보수 유력 주자를 미리 꺾어두려는 뭐 현 여권의 의도가 담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사건에서 재판이 중지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퇴임하면 이제 다시 재판이 열릴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더욱더 5년 뒤 정권을 야당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게 이제 유력 대권 주자일 수 있는 이준석 대표 강제 수사로 이어졌다. 뭐 이런 논리죠. 물론 이제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고 여의도 호사가들의 소설 같은 얘기지만요. 또 재밌는 건 특검이 압수해간 이준석 대표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이게 또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화면 보실까요? 네, 저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하버드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이제 굉장한 IT 전문가죠. 저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11월에 페이스북에 자기의 동선이라면서 공개한 내용이에요. 당시에 이제 김영선 의원을 대구로 해서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그 기간에 대구에 간 적 없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 시기에 지목된 시기에 동선을 전부 다 구글 맵스에서 공개를 했어요. 이 대표는 이렇게 평소에 본인 동선을 구글 맵스에 다 기록해두고 통화와 메시지 내용들도 이제 클라우드에 별도로 저장해두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특검이 만약에 이제 노트북과 뭐 휴대전화 이런 거를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기록들 여기서 이런 디지털 기록들도 확보를 했다면 또 무슨 새로운 사건이 열릴지 여기에도 엄청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표는 이번 주에 국회는 안 오고 개혁신당도 최고위 회의도 안 열 거라고 해요. 과연 이제 김건희 특검의 공천 개입 수사의 불길이 어디까지 튈지 함께 지켜보시죠.